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 정시 입시 설명회 3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3부 방송을 좀 빨리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솔직히 정보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컨설턴트들과 좀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다 컷하다 보니까 좀 방송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가산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 다군에 대한 대학교를 몇 개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률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소수 인원의 학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주요 체크 대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숙명여대, 여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이화여대 다음으로 숙명여대라는 말이 많은데 일단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 제도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디냐면 자연계 중에 응용물리학과라고 있습니다. 응용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20, 수학이 가영, 당연히 자연계니까 가영이겠죠. 30, 영어 20, 과탐이 30인데 보세요. 물리학과고요. 자연계다 보니까 과탐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30이니까. 영어나 국어보다도 높은데 물리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탐에 물리를 본 학생에게 가산점을 무려 20%나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물리를 1등급 받고 거의 만점 수준이라면 가산점 받잖아요. 그럼 100분위가 100을 넘어가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과탐이 30%잖아요. 가산점을 받고 점수가 튀겼는데 거기에 곱하기 0.3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분위로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겠죠. 쉽게 말해서 응용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학생이 물리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남학생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남자아이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물리 성적이 조금 된다라면 한번 노려볼만 하겠죠. 왜? 국어, 요번에 문과애들 국어 잘 못 봤잖아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학교라고 추천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학교도 비슷합니다. 광운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컨쇼가 참 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참 제가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의 학교인데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번에 다군에다가 새로운 신설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정보융합학과라고 이 정보융합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데이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처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담을 하냐면 정보융합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없지만 아마 컴퓨터공학과나 정보통신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인원도 적게 뽑지 않습니다. 걷다 다군에 있다 보니까 아마 충원 합격률도 엄청나게 돌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경쟁률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번에 우리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어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상위권과 중위권 사이에 아마 표점이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어가 15%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가영과 나영을 다 이 가영 본 아이들, 나영 본 아이들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탐구 같은 경우도 사탐 본 아이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과 아이들도 정보융합을 넣을 수 있고 자연계 이과 학생들도 정보융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정보융합은 우리 문과 학생들 있잖아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과는 아니에요. 그냥 이과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가나가 있고요. 영어 30에 탐구가 20인데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가영을 본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연계 학생들. 수학 가영을 본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무려 15%를 줘요. 걷다가 과탐 본 아이들에게는 가산점을 5%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문과 아이들을 못 넣는다고. 그러면 수학 가영의 가산점을 받아서 점수가 튀겨졌는데 거기에 3.35, 일명 0.35, 일명 35%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확 올라간다고요. 저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 작년 컴퓨터공학과보다 정보융합이 최초 합격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낮아질지는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경쟁률을 일단 좀 봐야겠죠. 갔다가 다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형성되거든요. 만일 경쟁률이 많이 형성이 안 되는 상태라면 정말로 한번 지원해 볼 만한 학과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연계 학생 중에 나는 수학을 진짜 잘 봤어 라고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국어는 폭망했는데 수학은 진짜 잘 본 것 같아. 그러면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과에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공계열로 광운대학교는 저는 그렇게 나쁜 학교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통합을 통해서 인원이 변화가 일어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가산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과통합을 요즘 학교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과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상상력 인자학부였나 하여튼 상상력 인력 인자학부였나 하여튼 100몇 명을 한꺼번에 묶어버리고요. 나중에 트랙으로 다 나눈답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 트랙이 됐건 이렇게 학과를 나중에 전공을 찾아가게끔 하는 건데 1학년 때는 왕창 한꺼번에 뽑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성대학교가 보여줬던 데이터나 한성대학교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이런 거 다 물거품된 거죠. 그런데 한성대학교에서 지금 그거에 있어요. 입시 솔루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그건 진짜 예상치, 그러니까 그냥 한성대학교에서 생각하는 예상치 데이터지 그 데이터가 맞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번에 한성대학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인원이 미친 듯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왕창 뽑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모험수를 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점수가 많이 부족하다면 그런 데다가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상향을. 그리고 과통합을 인해서 인원이 변했는데 뭐 상명대 천안도 지금 과통합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보여드릴 학교는 일명 70점대 초반에서 70점대 중반 100분이 70에서 75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지원한다라는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입니다. 강남대학교는요. 자, 2016년에 그냥 하나의 예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부동산학과와 도시공학학과, 건축공학, 그래서 총 인원이 한 106명을 뽑던 이 세 개의 학과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학과를 따로 독립적으로 뽑았었는데 2017년이 되면서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건설학부로. 그러면서 인원도 작년에 저거 세 개 학과 다 합쳐봤자 10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25명을 한꺼번에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일단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아이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신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부동산학과나 도시공학이나 건축공학의 점수를 보겠죠. 그 점수를 가지고 부동산 건설학부를 볼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인원의 변화도 일어났지만 49명 뽑던 거랑 125명 뽑는 건 틀린 겁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만일 125명을 뽑는 부동산 건설학부가 작년에 부동산학과에 뽑던 경쟁률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대는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만일 점수가 1, 2점이 부족하고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한번 지원해 보세요. 경쟁률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과 통합된 학과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도 어문계열을 하나로 다 묶어버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점수대로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이겠죠. 작년 경쟁률과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산점과 과통합에 의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모집군 다군대학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학교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일명 이 수도권 남부지방 쪽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 수도권 이게 서울 뺀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점수대가 그렇게 낮은 학교는 아닌데 뭐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점수 변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충원율이 조금 이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경기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 있었어요. 가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가군에 있던 모든 학과를 다군으로 싹 다 편입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다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군보다 다군이 보통 100분 인원 더 높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경기대가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 다군은 충원이 정말 많이 빠져요. 뭉쳐서 빠지면 가군과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군을 기준으로 다군에다가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걷다가 두 번째는 경쟁률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가군 경쟁률과 다군 경쟁률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경쟁률, 일명 아이들이 지원하는 좀 그 패턴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 경기대학교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만 믿고 이번 년에 경기대 다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뭐 박람회나 이렇게 학교에서 상담받았던 아이들이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대학교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 제가 적정이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작년에 가군에 있을 때 적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상향인 거야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더 높아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라인이 다군으로 이동하고 아마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산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작년 데이터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천대학교에 일반전형 2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 되게 웃었었는데 가천대학교는 일반전형 1과 2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또 있다라면 아주대학교예요. 아주대학교가 전형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한번 모집 요강 펴갖고 한번 보아보십시오. 그러면 학과마다의 전형들이 되게 새롭게 많은데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는 과목을 2개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높겠죠. 그것처럼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일반전형 2라 그래서 2과목을 보는 학과들이 생겼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가천대학교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최초 합했던 점수보다 최종 등록한 점수 차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좋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못 빠져나가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죠. 대학교에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과 선택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노리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만들면 돼요. 나는 2과목이 높아. 딴 학교는 못 가. 그러니까 가천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잘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일반전형 2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식이냐면요. 자, 가군에는 화공생명과 컴퓨터공학이 있고요. 나군에는 간호학과,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다군에는 경영트랙, 동양어, 글로벌경제, 설비 소비는 이건 설비 소방학과는 이건 자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과탐 5%의 또 가산점을 주는데요. 지금 50, 50, 50, 50인데요. 이 50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50%, 50%에서 100% 2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전형 2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기가 좀 꺼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전형 1이 있었어요. 일반전형 1, 그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점수대가 어땠냐면요. 80점대 중반부터 80점대 초반에 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일반전형 1도 뭐 좀 빠진다라면 70점대 원정 후반도 들어가겠지만 보통 80점대 초반에서 이제 80점대 중반 아이들이 집어넣겠죠. 그러면 곤란했을 때 80점대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80점대 완전 후반부로 가야 돼요. 88, 89. 88도 솔직히 좀 불안해요. 그리고 90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90이 넘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50, 50, 50 했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80대 후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때문이냐면 탐구 한 과목 때문에 그래요. 탐구 2개를 평균 낸 게 아니에요. 하나 잘 본 거에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탐구 라인에 90점대 만들어 놓은 아이가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에서 80점대 후반이라면 합치면 90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90점대 초반은 돼야지 일반 전형 2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금 뭐 88점이나 87점, 85점 이렇게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가천대학교 일반 전형 2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처럼 설명해 드립니다. 90점은 되셔야지 지원하셔도 합격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기껏 빠져봐야 걷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합격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는 전형인 겁니다. 2과목 본데 완전 유리하겠는데 나 80점짜리 2개고 70점짜리 2개인데 지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부분에 다군에다가 새로운 그 과학기술원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학과를 정말 대거 넣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왜 그러냐면 다군이 워낙 대학이 없어서. 자, KU 융합과학기술원이라고 합니다. 과도 되게 많고요. 인원도 한 140명 정도 뽑습니다.
거다가 제가 막 되게 이뻐하는 과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실용적인 과들도 되게 많고요. 건대의 노력이 좀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미래에너지공학과부터 해가지고 융합생명공학과까지 모두 140명이라는 아이들을 요번에 다군에다 넣었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설로 집어넣었는데 원래 있던 과들도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작년 데이터로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다군 라인 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없고요. 두 번째 신설과들이 많아요. 세 번째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140명이나.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건국대학교 다군의 이 부분에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자기만의 점수를 가지고 들어오질 못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어떠한 기준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의 아이들이 뭉쳐서 들어올 겁니다. 막 650명 걔네 환산 점수를 했을 때 막 그런 점수대가 막 뭉칠 거예요. 그러면 왕창 뭉쳤다가 만일 다른 학교들 왜 그러냐면 건국대학교 다군을 타는 아이들 중에 경희대 시립대나 뭐 그쪽 학교들 중경외시 그쪽 학교들 간화군 깔아놓고 오는 아이들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아이들이 왕창 빠져나가게 되면 뭉쳐있던 숫자만 만일 빠져나가게 되면 그 밑에가 조금씩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한 겁니다. 이 중에 그렇게 움직일 만한 학과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 한번 움직이는 거랑 경쟁률이 낮으면 경쟁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점수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지원해야겠죠. 이 융합과학 기술원은. 그리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의생명공학과 이런 거 제가 되게 선호하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과입니다. 동대도 있긴 하지만. 화장품공학과 이런 건 저는 완전 좋다고 봅니다. 되게 실무적이고 실용적이라서.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요번에 이제 모든 학과들이 다군 라인으로 완전 포진을 하셨는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할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표준 점수 다 더하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표준 점수 완전히 단순 합산이에요. 완전 그냥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비중도 없고, 정말 단순 무식하기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 높은 아이들이 합격하기가 좋은데, 두 개의 과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계인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건대처럼 뽑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좀 자연계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왜 그러면 이과 아이들이 문과보다는 점수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가형은 보셔야 됩니다. 나형 아이들은,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은 못 넣는 거고요. 수학, 가형을 보고 과탐을 본 아이들, 이 두 개의 과목은 필수입니다. 수학, 가형과 과탐은 무조건 두 개를 더 하셔야 되고요. 대신 국어와 영어 중에 잘 본 거 한 과목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3과목을 합산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걸 가지고 대학교가 합격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빠지다 보니까 점수대가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말도 안 되게. 두 번째는 자유전공학부입니다. 그러니까 다군에 지금 건대랑 숭실대랑 홍대 요거 3개 두고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낮춰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홍대 같은 경우는 3과목을 잘 봤다면 충분히 홍대를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가 홍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는 문과보다는 점수가 진짜 확실히 낮게 형성되거든요. 두 번째는 자유전공학부인데 자유전공학부는 이과와 문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형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영어, 탐구 중에 3과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국, 영, 수, 그러니까 과 중에 잘 본 거 3개 골라내려요. 그러니까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 필수로 들어간다면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본 거 3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점수가 자유전공이 약간 더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계인데 인문계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 과학 이거 중에 3과목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문과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 보통 점수 때는 문과 아이들이 좀 더 잘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이과인데 잘 봤어요. 3과목 정도는. 그런데 아이가 만일 미술을 좋아해요. 그렇다면 자유전공 한번 넣어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문계 자유전공, 일명 홍대의 자유전공의 인문계는 매력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에서 이제 나중에 학과를 선택할 때 미대 이동이 돼요. 솔직히 미술대학교 하면은 저는 서울대, 홍대 이 2개 학교가 거의 탑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 하여튼 그쪽 라인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 미술 공부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막 실기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표점이 3개가 좀 잘 나왔어.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학교마다의 좀 특징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경쟁률의 변화입니다. 자, 경쟁률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인원이 조금 적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뭐 6명, 4명 이렇게 뽑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솔직히 좀 쫄립니다. 그러니까 넣기가 아이씨 너무 조금 뽑는데. 그리고 솔직히 경영학과 막 100몇 명, 막 80몇 명 뽑으면 막 딱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러지?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많이 뽑네 이러고. 그런데 막 4명 뽑는데 야 이거 어떻게 놓지?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거 적정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정권이나 적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소수 인원 뭐 4명이나 6명 이렇게 뽑는 학과들 중에요. 첫날 경쟁률이 만약 폭발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일명 안정권 애들이 던져놓고 가요. 그러니까 나 여기는 갈 수 있는 점수래 하고 던져놓습니다. 걔네들이. 그러면 4명을 뽑는데 첫날에 막 4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엔 어떠냐고. 이거 봐라 벌써? 왜? 그러더니 첫날에 막 6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2대1은 안 된 거예요. 그죠? 8명 들어와야 되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긴 못 놓겠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심리 싸움인데 그러다 보면 중간날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조금 움직이는데 그게 만일 2점 몇 대 1에서 3대 1만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합격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뭉쳤잖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가 딴 데로 빠져나가게 되면 밑에 있는 애는 당연히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점수가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 중에 첫날 경쟁률 움직이는 걸 좀 체크를 하셨다가 경쟁률이 너무 좀 못 움직이고 계속 정체되고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낮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다가 점수가 안 되더라도 한번 상향으로 질러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빵꾸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이 경쟁률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은 거를 좀 사례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다 빼고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군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네, 하여튼 저 혼자 하는 이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컨쇼가 이제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대표래지만 네. 2017 정시 입시 설명회 3부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뭐 첫 번째 모집군에 대한 부분 가산점 그리고 경쟁률 잠깐 보는 거 소수 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원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빨리 해서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편집 바로 맡겨서 최대한 빨리 편집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컨쇼 회원님들이 빨리 볼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월 말 정도 됐을 때 모두들 다 합격했다라는 글들을 막 올릴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저희 컨쇼 고객 회원님들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컨쇼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합격하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식 컨설팅 방송 3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과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상상력 인자학부였나 하여튼 상상력 인력 인자학부였나 하여튼 100몇 명을 한꺼번에 묶어버리고요. 나중에 트랙으로 다 나눈답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 트랙이 됐건 이렇게 학과를 나중에 전공을 찾아가게끔 하는 건데 1학년 때는 왕창 한꺼번에 뽑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성대학교가 보여줬던 데이터나 한성대학교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이런 거 다 물거품된 거죠. 그런데 한성대학교에서 지금 그거에 있어요. 입시 솔루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그건 진짜 예상치 그러니까 그냥 한성대학교에서 생각하는 예상치 데이터지 그 데이터가 맞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번에 한성대학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인원이 미친 듯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왕창 뽑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모험수를 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점수가 많이 부족하다면 그런 데다가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상향을. 그리고
과통합을 인해서 인원이 변했는데 뭐 상명대 천안도 지금 과통합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보여드릴 학교는 일명 70점대 초반에서 70점대 중반, 100분이 70에서 75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지원한다라는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입니다. 강남대학교는요. 자, 2016년에 그냥 하나의 예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부동산학과와 도시공학학과, 건축공학, 그래서 총 인원이 한 106명을 뽑던 이 세 개의 학과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학과를 따로 독립적으로 뽑았었는데 2017년이 되면서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건설학부로. 그러면서 인원도 작년에 저거 세 개 학과 다 합쳐봤자 10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25명을 한꺼번에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일단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아이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신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부동산학과나 도시공학이나 건축공학의 점수를 보겠죠. 그 점수를 가지고 부동산 건설학부를 볼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인원의 변화도 일어났지만 49명 뽑던 거랑 125명 뽑는 건 틀린 겁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만일 125명을 뽑는 부동산 건설학부가 작년에 부동산학과에 뽑던 경쟁률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대는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만일 점수가 1, 2점이 부족하고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한번 지원해 보세요. 경쟁률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과 통합된 학과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도 어문계열을 하나로 다 묶어버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점수대로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이겠죠. 작년 경쟁률과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산점과 과 통합에 의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과2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또 있다라면 아주대학교예요. 아주대학교가 전형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한번 모집 요강 표갖고 한번 보아보십시오. 그러면 학과마다의 전형들이 되게 새롭게 많은데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는 과목을 2개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높겠죠. 그것처럼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 2라 그래서 2과목을 보는 학과들이 생겼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가천대학교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최초 합했던 점수보다 최종 등록한 점수 차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좋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못 빠져나가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죠, 대학교에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과 선택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노리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만들면 돼요. 나는 2과목이 높아. 딴 학교는 못 가. 그러니까 가천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잘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식이냐면요. 자, 가군에는 화공생명과 컴퓨터공학이 있고요. 나군에는 간호학과,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다군에는 경영트랙, 동양어, 글로벌경제, 설비 소비는 이건 설비 소방학과는 이건 자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과탐 5%의 또 가산점을 주는데요. 지금 50, 50, 50, 50인데요. 이 50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50%, 50%에서 100% 2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2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기가 좀 꺼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 1이 있었어요. 일반 전형 1, 그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점수대가 어땠냐면요. 80점대 중반부터 80점대 초반에 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일반 전형 1도 뭐 좀 빠진다라면 70점대 원정 후반도 들어가겠지만 보통 80점대 초반에서 이제 80점대 중반 아이들이 집어넣겠죠. 그러면 곤란했을 때 80점대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80점대 완전 후반부로 가야 돼요. 88, 89. 88도 솔직히 좀 불안해요. 그리고 90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90이 넘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50, 50, 50 했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80대 후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때문이냐면 탐구 한 과목 때문에 그래요. 탐구 2개를 평균 낸 게 아니에요. 하나 잘 본 거에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탐구 라인에 90점대 만들어 놓은 아이가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에서 80점대 후반이라면 합치면 90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90점대 초반은 돼야지 일반 전형 2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금 뭐 88점이나 87점, 85점 이렇게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가천대학교 일반 합했던 점수보다
최종 등록한 점수 차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좋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못 빠져나가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죠. 대학교에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과 선택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노리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만들면 돼요. 나는 두 과목이 높아. 딴 학교는 못 가. 그러니까 가천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잘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식이냐면요. 자, 가군에는 화공생명과 컴퓨터공학이 있고요. 나군에는 간호학과,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다군에는 경영트랙, 동양어, 글로벌경제, 설비 소비는 이건 설비 소방학과는 이건 자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과탐 5%의 또 가산점을 주는데요. 지금 50, 50, 50, 50인데요. 이 50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50%, 50%에서 100%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2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기가 좀 꺼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 1이 있었어요. 일반 전형 1, 그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점수대가 어땠냐면요. 80점대 중반부터 80점대 초반에 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일반 전형 1도 뭐 좀 빠진다라면 70점대 원정 후반도 들어가겠지만 보통 80점대 초반에서 이제 80점대 중반 아이들이 집어넣겠죠. 그러면 곤란했을 때 80점대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80점대 완전 후반부로 가야 돼요. 88, 89. 88도 솔직히 좀 불안해요. 그리고 90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90이 넘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50, 50, 50 했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80대 후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때문이냐면 탐구 한 과목 때문에 그래요. 탐구 두 개를 평균 낸 게 아니에요. 하나 잘 본 거에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탐구 라인에 90점대 만들어 놓은 아이가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에서 80점대 후반이라면 합치면 90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90점대 초반은 돼야지 일반 전형 2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금 뭐 88점이나 87점, 85점 이렇게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가천대학교 일반 전형 2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처럼 설명해 드립니다. 90점은 되셔야지 지원하셔도 합격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기껏 빠져봐야 걷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합격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는 전형인 겁니다. 두 과목 본데 완전 유리하겠는데 나 80점짜리 두 개고 70점짜리 두 개인데 지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왜 그러면 이과 애들이 문과보다는 점수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가형은 보셔야 됩니다. 나형 아이들은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은 못 넣는 거고요. 수학 가형을 보고 과탐을 본 아이들 이 두 개의 과목은 필수입니다. 수학 가형과 과탐은 무조건 두 개를 더 하셔야 되고요. 대신 국어와 영어 중에 잘 본 거 한 과목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3과목을 합산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걸 가지고 대학교가 합격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빠지다 보니까 점수대가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말도 안 되게. 두 번째는 자유전공학부입니다. 그러니까 다군에 지금 건대랑 숭실대랑 홍대 요거 세 개 두고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낮춰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홍대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잘 봤다면 충분히 홍대를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가 홍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는 문과보다는 점수가 진짜 확실히 낮게 형성되거든요. 두 번째는 자유전공학부인데 자유전공학부는 이과와 문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형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영어 탐구 중에 세 과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국, 영, 수, 그러니까 과 중에 잘 본 거 세 개 골라내래요. 그러니까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 필수로 들어간다면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본 거 세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점수가 자유전공이 약간 더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계인데 인문계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 과학 이거 중에 세 과목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문과 애들이 유리하겠죠.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 보통 점수 때는 문과 애들이 좀 더 잘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이과인데 잘 봤어요. 세 과목 정도는. 그런데 아이가 만일 미술을 좋아해요. 그렇다면 자유전공 한번 넣어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문계 자유전공, 일명 홍대 자유전공의 인문계는 매력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에서 이제 나중에 학과를 선택할 때 미대 이동이 돼요. 솔직히 미술대학교 하면은 저는 서울대, 홍대 이 두 개 학교가 거의 탑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 하여튼 그쪽 라인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 미술 공부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막 실기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표점이 3개가 좀 잘 나왔어.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학교마다의 좀 특징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경쟁률의 변화입니다. 자, 경쟁률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인원이 조금 적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뭐 6명, 4명 이렇게 뽑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솔직히 좀 쫄립니다. 그러니까 넣기가 아이씨 너무 조금 뽑는데. 그리고 솔직히 경영학과 막 100몇 명, 막 80몇 명 뽑으면 막 지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부분에 다군에다가 새로운 그 과학기술원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학과를 정말 대거 넣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왜 그러냐면 다군이 워낙 대학이 없어서. 자, KU 융합과학기술원이라고 합니다. 과도 되게 많고요. 인원도 한 140명 정도 뽑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막 되게 이뻐하는 과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실용적인 과들도 되게 많고요. 건대의 노력이 좀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미래에너지공학과부터 해가지고 융합생명공학과까지 모두 140명이라는 아이들을 요번에 다군에다 넣었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설로 집어넣었는데 원래 있던 과들도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작년 데이터로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다군 라인 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없고요. 두 번째 신설과들이 많아요. 세 번째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140명이나.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건국대학교 다군의 이 부분에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자기만의 점수를 가지고 들어오질 못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어떠한 기준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의 아이들이 뭉쳐서 들어올 겁니다. 막 650몇 걔네 환산 점수를 했을 때 막 그런 점수대가 막 뭉칠 거예요. 그러면 왕창 뭉쳤다가 만일 다른 학교들 왜 그러냐면 건국대학교 다군을 타는 아이들 중에 경희대 시립대나 뭐 그쪽 학교들 중경외시 그쪽 학교들 간화군 깔아놓고 오는 아이들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아이들이 왕창 빠져나가게 되면 뭉쳐있던 숫자만 만일 빠져나가게 되면 그 밑에가 조금씩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한 겁니다. 이 중에 그렇게 움직일 만한 학과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 한번 움직이는 거랑 경쟁률이 낮으면 경쟁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점수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지원해야겠죠. 이 융합과학기술원은. 그리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의생명공학과 이런 거 제가 되게 선호하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과입니다. 동대도 있긴 하지만. 화장품공학과 이런 건 저는 완전 좋다고 봅니다. 되게 실무적이고 실용적이라서.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요번에 이제 모든 학과들이 다군 라인으로 완전 포진을 하셨는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할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표준 점수 다 더하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표준 점수 완전히 단순 합산이에요. 완전 그냥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비중도 없고, 정말 단순 무식하게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 높은 아이들이 합격하기가 좋은데, 두 개의 과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계인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건대처럼 뽑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좀 자연계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왜 그러면 이과 애들이 문과보다는 점수대가 좀 낮잖아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가산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 다군에 대한 대학교를 몇 개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률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소수 인원의 학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주요 체크 대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숙명여대, 여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이화여대 다음으로 숙명여대라는 말이 많은데, 일단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 제도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디냐면 자연계 중에 응용물리학과라고 있습니다. 응용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20, 수학이 가영, 당연히 자연계니까 가영이겠죠. 30, 영어 20, 과탐이 30인데 보세요. 물리학과고요. 자연계다 보니까 과탐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30이니까. 영어나 국어보다도 높은데
물리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탐에 물리를 본 학생에게 가산점을 무려 20%나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물리를 1등급 받고 거의 만점 수준이라면 가산점 받잖아요. 그럼 백분위가 100을 넘어가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과탐이 30%잖아요. 가산점을 받고 점수가 튀겼는데 거기에 곱하기 0.3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분위로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겠죠. 쉽게 말해서 응용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학생이 물리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남학생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남자아이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물리 성적이 조금 된다라면 한번 노려볼만 하겠죠. 왜? 국어, 요번에 문과애들 국어 잘 못 봤잖아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학교라고 추천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학교도 비슷합니다. 광운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컨쇼가 참 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참 제가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의 학교인데,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번에 다군에다가 새로운 신설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정보융합학과라고, 이 정보융합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데이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처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담을 하냐면, 정보융합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없지만 아마 컴퓨터공학과나 정보통신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인원도 적게 뽑지 않습니다. 그거 다 다군에 있다 보니까 아마 충원 합격률도 엄청나게 돌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경쟁률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번에 우리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어를 많이 못 봤습니다.